극진한 환대라고 하는 오모데나시. 다카이치 총리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일본 쪽으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은 일본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우지 않도록 안보 반도체, 히토류, 첨단 소재 협력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대중견제 연합을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호사카 교수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많은 분들께 추천됩니다. 일본 쪽에서는 한국이 대단히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한국이 상당히 좋은 관계를 맺었고 그런데 중국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한국을 일본 쪽으로 좀 끌어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모테나시 외교라고 해요. 아주 극진하게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그런 식으로 좀 자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숙박하는 호텔 앞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갑자기 인사하러 나왔어. 그런 것은 보통 없는 아주 이례적인 그러니까 국가의 일단 정상이 그런 식으로 호텔 앞까지 나와가지고 맞이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그러한 반영이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번에 그 나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간 곳은 저번에 에이펙 회담이 견주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다음에 만날 때는 일본 지방에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카이치가 그때 그러면 내 고향 나라로 오시라고 이렇게 돼서 결정된 곳이랐어요. 그러나 나라는 또 하나는 그런 신화의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의 초대 일왕으로 알려져 있는 진무의 능이 있고 진무 신궁 가시하라 신궁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가 또 일본 극우들의 또 본고지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 극우들은 일본 신화를 내세우면서 이거 국가신도라고 해가지고 일제 간점기에 일본의 사실상의 국가 종교로 만든 장소이기 때문에 다카이치는 아베 신조의 후계자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걱정이 된 부분은 가시하라 신궁이라든가 거기에 데려갈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좀 걱정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시니까 그렇죠. 잘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외교의 핵심 개념인 혼내와 다데마에 반드시 함께 봐야 한다. 다데마에는 겉으로 드러난 명분과 태도이고 혼내는 그 이면에 숨겨진 실제 목적이다. 이번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는 이 두 층위가 매우 분명하게 분리돼 있다. 먼저 다데마에부터 보자. 일본은 이번 회담을 오모테나시 외교로 포장했다. 총리가 직접 숙소 앞까지 나와 영접하고 문화 교류 이벤트와 최고급 만찬을 준비한 모습은 일본이 한국을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이는 한국 여론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일본이 성숙하고 유연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효과적인 장면이다. 하지만 혼내의 관점에서 보면 이 환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가깝다. 일본은 현재 중국과의 전략적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을 심리적으로 일본 쪽에 묶어두기 위해 신뢰와 호감을 선점할 필요가 있어 그 도구로 오모테나시 외교가 적극 활용된 것이다. 즉 친절함은 계산된 선택이다.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도 혼내와 다데마에는 분리된다. 공식적으로는 국가 간 정상회담이지만 실제로는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한국 대통령과의 원만한 회담 장면은 일본 유권자에게 외교적 안정감과 지도력을 부각시키는데 매우 유리하다. 정상외교라는 다데마의 아래에서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극우 노선과 북가신도 계승 문제 역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데마에서는 역사와 이념을 최대한 배제하고 문화와 교류만 강조한다. 그러나 혼내에서는 아베 신조 노선을 잇는 정치적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다. 특정 상징적 장소나 일정이 물밑에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서서히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은 일본식 접근의 특징이다. 첨단 기술과 공급망 문제에서는 일본의 혼내가 더욱 분명해진다. 일본은 협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핵심 기술과 소재의 주도권을 손에 쥔 상태에서 관계를 관리하려 한다. 이는 상대를 배제하기보다 일본 중심의 구조 안에 편입시키는 방식이다. 부드럽지만 구조적으로는 매우 계산된 접근이다. 결국 이번 회담은 겉으로 보면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외교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 특유의 혼내가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다. 한일 관계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환대의 장면이 아니라 그 환대가 어떤 전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일이다. 일본 외교를 대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